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온 천지가 설국입니다. 꽃샘 추위가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런 날이면은 누군가 이제 곁에 있어줘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밥상은요. 겨운에 얼어붙은 시린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봄날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봄이 오는 걸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온 땅이 녹고 푸른 새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가슴까지 울렁울렁 신명이 납니다. 잘한다 우리 동생들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좀 같은 동생들만 보라 그래봐. 네, 함께여서 더 소중한 이들의 행복한 밥상. 그 특별한 맛 한번 느껴보시죠. 사랑합니다. 충북 제천의 공제마을. 마을 옆 냇가에 수상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시린 날씨인데 차가운 물속에 뭐가 있긴 할까요? 이거 수수 미꾸라지. 오케이. 이거 지금 필. 오늘 네. 추우니까 지들 이제 의지해서 살라고 한 군데 이제 몰려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잡히는 거죠. 요 기분으로 이게 잡는 겁니다. 어휴, 쌀쌀한 날씨에도 민물고기 잡는 재미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 이거 많이 났어, 많이 났어. 야, 이게 꼭지. 네, 청정 1급수에만 산다는 꺽지까지 수확이 꽤 짭짤합니다. 어머니. 요봐 이렇게 큰 걸 잡았어요. 요요요요. 깔딱매기. 갓 잡은 고기들은 몸보신용으로 그만이라는데 바로 이분들을 위한 선물이랍니다. 아 우리 동네 저기 제일 어르신이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고기 요리해 달라고 이제 잡아온 겁니다. 올해 연세가 90입니다. 난 할멈. 할멈이고 영감이고 그래 이제는. 구순의 연세에도 2,000평 밭을 혼자 일굴 정도로 정정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 최고의 강태공이었다죠. 잘해요 아주 잘해. 저 물고기 깎으로 하고. 나는 뭐 이게 좀 양보르니까 좋지. 불에 타는 것도 또 연기도 안 나고 잘 타고. 이게 쌀이나물 하면은 숯불에 갓 잡은 민물고기를 소금만 뿌려 구워 먹는 건 마을의 오랜 전통. 예, 옛날도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내려져 이게. 노릇노릇 고소한 그 맛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놓고 불쾌. 다 낫고.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도리뱅뱅. 피라미같이 작은 물고기를 프라이팬에 빙 돌려 담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이 피었네. 고기꽃이 피었어. 야 국화꽃이요. 장미꽃이요.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꽃이지.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기름에 튀기듯이 조리는 이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들기름이래요. 집에서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거는 무궁화예요. 네. 무궁화가 아니고 무공해. 무궁해. 내가 우리 22살에 애기 가져가지고 아이고 세세닥 여기 저 이사 왔다고 얼마나 구여워하고 시방까지도 이렇게 아주 받들잖아. 시방까지도 아주 좋아 죽겠대. 저 제아기 어머니라 막 동네에서 아주 뭐 다 이거요. 둥둥 떴어 아주. 이거 혹시 매운 거? 매운 거. 민물고기 요리에 매운탕이 빠지면 섭섭하죠.
매운탕은 남은 고기를 몽땅 넣고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여내는데요. 쫄깃한 수제비까지 넣어주면 별미 중에 별미. 수제비 매운탕 끓여서요 한 그릇씩 잡수면은 최고죠 최고 겨울에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나 같은 며느리 막 들어오라 그래.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동생들 잘한다. 아이고 이래가 아이고 우리 같은 동생들만 보라 그래봐. 그러니까 막내가 더 잘한다. 그봐 너나 그래 얼른 수제비 매운탕은 든든한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기 잔 막걸리 그렇죠. 그 대충 아이고 와, 먹은직스러운 도리뱅뱅까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민물고기 보양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나야지 먹은 것도. 수집을 누가 했는지 맛있다 야. 옛날 맛이 나네 아주 그냥 지금도. 영감님 많이 잡숴. 많이 잡수고 100살까지 살아. 내가 90월 살니까. 내가 90월 살니까. 그럼 안 돼.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네, 전속력으로 내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 이주민들이 많은 마을이다 보니 화합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밥을 나누는 게 일상이랍니다. 머리 좀 묶고 해야 돼. 머리칼 나면 안 돼, 그게. 네.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니 위생 점검은 필수. 마을의 맏언니인 할머니가 진두지휘에 나서니 봄배추 겉절이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직접 음식을 해주겠답니다. 온감자. 온감자? 예. 이거 못 까먹어 잘라서. 그럼 얽고 가지고 이렇게 까서 떡 해먹고. 쪄먹으면 또 쫀득쫀득하게 맛있어. 새카만 게. 에이구 손실봐. 쌀이 귀했던 시절 해먹던 향토 음식이라는데요. 언 감자에 물기를 빼는 게 급선무. 맷돌까지 동원됐습니다. 물 나오잖아. 바짝 짜져야 맛있어. 설거도 설거당한다고 덜 짜지면은 덜 짜지면은 바짝 짜져야 맛있어. 있어. 그것도 저. 물기가 없어야 감자의 전분 함량이 높아져 더 쫄깃하다는군요. 여기에 밀가루를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이래 이거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다. 예, 대체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온감자 떡이라고도 하고 범벅이라고도 하고 얘는 씁도 이름도 없어. 그냥 참 씁은 있네. 온감자니까 이름도 없고 막 그냥 먹으면 돼. 그냥. 그래요? 야. 할머니의 유머 감각이 참 남다르죠. 그게 뭐예요? 파치요. 팥. 이것도 적도팥은 털고 왕그릇 팥이라고 써요. 검은 거. 그걸로 해야 더 이렇게 맛있어. 예. 고루고루 뿌려. 이제 잘 쪄진 감자에 팥고물을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맛있나 봐. 입 닦을래. 뭐 서로 이름이 야, 맛있어? 맛이 없어? 맛이야? 옛날 그 맛. 달짝지근한 게 맛있네. 제가 나름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언감자 팥범벅.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속이 아주 어리겠네. 이거 복령가루요. 복령. 이거 보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노인들 복령가루 해가지고 국수 해 먹고 내년 봄에 농사 잘 지라고. 복령은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일종의 버섯입니다.
엄청나지요. 기똥차요. 지금 젊은 말로 기똥차고 옛날 말로는 기가 막혀. 짱이고. 올해로 결혼 64주년을 맞았다는 할머니. 돌이켜보면 참 바람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15살 먹고 시집가서 밥 투정할 일인데 시집살을 가더니 이게 그게 며느리라고 30대 밥 해가지고 그 결혼식도 변변치 않게 못 하셨겠어요? 에이구 사진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결혼 사진 없다고 60주년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서야 비로소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찍은 거지 그럼. 어린 나이에 시집와 3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할머니에게 힘이 돼준 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하며 마음으로 위로해주던 이웃들이 있어 그래도 살만했다는데요. 그 시절 마을 사람들과 자주 해먹었던 게 이 복령 칼국수입니다. 특별한 육수도 없이 맹물과 면과 채 썬 호박을 넣고 후루룩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그릇 복령 칼국수입니다. 오징어도 이 마을의 단골 메뉴입니다. 됐네. 그 정도면 돼요. 꼭자에 물이 안 생기게 맛있지.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답니다. 이거 소금에 절러가지고 살짝 절은 연에 물을 바짝 짜가지고 이래 무쳐야 오징어에 물이 안 생겨 끼기하게. 야, 그래야 맛있어. 오이는 절인 무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푸른 채소들도 한가득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넣고 풋고추. 풋고추 맛있게 무쳐. 야무작지게 버물러. 쪼무닥 불러야지. 잘해야. 데친 오징어까지 넉넉히 넣고 매콤 새콤 무쳐주는데요. 얘는 마지막에. 이거는 계속 마지막으로 활용정점 깨소금을 뿌려주면 네, 보기만 해도 입맛 당기는 오징어 무짠지입니다. 아이고, 상 한번 제대로 차려줬네요. 살밥을 많이 잡숴 1년 농사 잘 지어요. 이거 먹고 살찌라고. 식구가 별거인가요? 야 이장님, 야 많이 잡숴요.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나누고 정이 쌓이면 식구가 되는 거죠. 올해도 많이 잡수고 건강하시고 농사 많이 지세요. 많이 잡수고 부자 되세요. 며칠 후 공자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결혼식 사진 한 장 없는 노부부를 위해 마을에서 회원식을 마련한 겁니다. 다음으로 신부 입장.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회원식이었습니다. 잘 받아요. 신랑 그 한면석 님과 친구 황보순이 님이 이제 회원식이 성립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이고, 대단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부터 처음 넘어가지고 일본 놈 정치하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충청도 넘어와 갖고서 자리 잡아가지고
여가 살기 작은 게 여대금 사는 거예요. 이런 영감을 어디가 많네. 아이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하셨어요? 마을 해관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예, 동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새 생활에 새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두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산으로 둘러싸인 단양 느르메기 마을입니다. 이용섭 씨네 가족이 올해 첫 농사 준비에 나섰는데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덕에 마늘싹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10년 동안 이 유기농 밭을 우리가 기농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 마늘하고 콩하고 심거든요. 예. 그래서 유기농 우리 아이들 유기농으로 먹이기 위해서 키웠고 또 지인들도 먹고. 오, 나오지. 4년 전 아들만 넷을 둔 딸 선미 씨 부부가 귀농을 하면서 대가족이 됐습니다. 어때? 냄새 나지? 냉이 냄새. 이게 봄 냄새야. 이게 냉이고요. 이게 마늘이에요. 뭐 다 알아요? 네. 이야, 어떤 거 좋아해요, 하이는? 된장국이요. 진짜 된장국 좋아해. 하윤이는 돌잔치를 여기 와서 했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옆에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시골. 가장 좋은 건 먹을거리 걱정이 없다는 건데요. 유기농 농사를 짓다 보니 밭에서 거두는 건 전부 무공해. 이게 심은 지가 지금 벌써 한 10년 됐어요. 어이구. 백도라지요. 예. 네, 요거는 우리 순삭이 우리가 먹으려고 이거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 애들하고 같이 먹고. 예, 애들이 병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여기 와서 뭐 한 10여 년간들 살고 그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1살입니다. 예? 우리나라 나이로 71살. 71살? 예. 피부가. 아, 피부 곱죠. 이야. 백도라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유용한 약재죠. 손자들까지 옹기종기 모여 뭘 하나 봤더니 마늘 까기가 한창입니다. 얘가요, 애기 때 2시간을 깠어요, 마늘을. 은행도 깠잖아요. 은행도 까고. 애들이요? 예. 그래도 잘하고. 이렇게 고사리 손까지 보태는 이유는 흑마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생마늘은 먹기가 힘들죠. 매우니까. 아무래도 흑마늘은 근데 이제 달콤한 맛도 나고 또 젤리 같이 씹는 식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기밥솥에 마늘을 15일 정도 숙성시키면 매운맛은 줄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흑마늘이 완성되는데요. 이 전라도에서만 나는 콩이에요. 간식처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음식이라도 이 흑마늘 하나만 더해주면 말 그대로 보양식으로 변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흑마늘 영양밥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뗐나? 장인과 사위가 사이좋게 뒷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 유기농 밭에서 심은 것들이에요. 엄나무도 그렇고 이거 대추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몸에 좋은 약재를 한가득 넣고 닭백숙을 끓일 참인데요. 이게 흑마늘이에요. 매운맛도 없어지고 아주 너무 달아요. 흑마늘까지 넉넉히 넣고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삼시세끼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 귀농했다는 부모님. 차나 깨나 자식들 걱정뿐입니다. 아이들이
된장국 잘 끓여서 먹으면 그것도 잘 먹으니까 좋고. 이게 시골에서 살아도 그냥 재밌게 기쁨으로 하면은 더 건강해지고. 신랑이 다쳤어요. 부활을 구하다가 낙상당하는 부활을 이렇게 밑에서 받아가지고 어깨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가족끼리만 단촐하게 있으면은 좀 외로운 면도 있을 텐데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도움되고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다고는 하지만 또 어른한테는 또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또 연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도움돼요. 가장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부모님이었는데요. 요즘도 어깨가 불편한 사위가 늘 걱정입니다. 사위를 위해 준비한 장모님표 흑마늘 닭백숙입니다. 이 산골에 웬 낙지가 등장을 했나 했더니 이것도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거랍니다. 낙지 볶음장. 사이가 그거 보고 낙지 볶음장인데 그거 보고 젖을 맛있게 잘 볶는다고 그래요. 그게 젖인 줄 알아요. 먼저 파를 달달 볶아 향긋한 파기름을 낸 다음 피망하고 피망, 양파 등 갖가지 다진 채소를 넣어 볶아주는데요. 낙지는 채소들이 얼추 익은 후에 넣어야 질겨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고추장과 기본 양념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면 매콤한 낙지 볶음장이 완성됩니다. 이 집에선 낙지 볶음장과 꼭 함께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바로 흑마늘 돼지 수육.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과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돼지고기와 낙지는 찰떡궁합이랍니다. 돼지 수육에 낙지 볶음장을 쌈장처럼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랍니다. 된장을 넣어서 이 계절 시래기는 시골 밥상의 단골 식재료죠. 그 생기름이에요. 네. 사골 육수를 넉넉히 부어 시래기가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푹 끓인 다음 삶은 양지살까지 듬뿍 넣어줍니다. 된장가루는 이제 우리가 된장을 말리면 짠 게 좀 없어져요. 저온에다 말리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무치고 나물 무칠 때 무치고 또 된장국 끓일 때는 아이들의 기호에 맞아요. 할머니와 손자 사랑까지 더해진 시래기 된장 튀김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정성이 담겨 있어 더 귀한 밥상입니다. 큼직한 닭다리는 역시 사위 몫이네요.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걸 어떻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힘든데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힘든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즐겁게 살면 좋은 거지. 그래서 정말 사위하고 딸하고 너무 잘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늘 곁에서 힘이 돼주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 봄이 더디 오는 곳이죠. 몇 년 전
농사꾼이 된 김명희 씨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때? 훨씬 깔끔한데? 입맛만 청와대인 아가씨. 농사는 지금 7년 됐어요. 귀농한 지. 처음에는 이제 한 2년은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가 여기 온 거는, 이 집을 이제 온 거는 5년. 그리고 5년 전에도 저 혼자 한 2년 살다가 이제 가족이 모두 내려온 거는 또 만 2년 전에 이제 3년 차 돼가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처음엔 귀농을 반대했던 남편도 이제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농사꾼이 다 됐답니다. 풀치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장에 가면은 사다가 그 처마 밑에 걸어놓고 마른 거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빼가지고 익혀서 먹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맛있죠 뭐. 남편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 이 집 밥상엔 생선이 자주 오르는데요. 풀치조림은 이 계절의 단골 메뉴. 우리는 생선 이렇게 조림을 하면 꼭 이렇게 다시마를 바닥에다 깔아요. 천연 조미료 역할도 해주면서 생선 이렇게 조림이 눌러붙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풀치조림엔 시래기나 묵은지 대신 꼭 이걸 넣어준답니다. 고구마 줄기 김치예요. 칼칼한 국물 맛을 위해 고춧가루 양념장을 더해주는데요. 아삭한 고구마 줄기 김치와 부드러운 풀치 맛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이 집의 밥도둑입니다. 가마솥 앞에서 콩물을 젓느라 바쁜 이 청년은 아들 박우일 씨입니다. 다 됐어요. 아주 기술자 다 됐어 우리 아들 그냥. 두부 공장 차려도 되겠네 그냥. 차려줘요 아직. 차려주면 해? 일본 IT 회사를 다니다 2년 전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생각보다 농사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농사를 그냥 조금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수익을 내보자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농한기인 요즘은 두부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아들 우일 씨가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수제 두부입니다. 명희 씨가 아주 특별한 두부 요리를 보여주겠답니다. 두부 가지고 두부 선을 할 거예요. 선이라는 그런 음식명은 귀한 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이렇게 보통 선 음식을 하죠. 닭가슴살입니다. 으깬 두부에 닭가슴살과 다양한 채소를 넣어 만드는 두부선은 조선시대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다는 요리였다죠. 두부 반죽은 면보에 올려 모양을 잡아준 다음 달걀 지단으로 고명을 올려줍니다. 네, 이제 푹 찌면 요리는 끝입니다. 눈도 즐거워지는 두부선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랍니다. 잘 식었어? 밀가루도 하고. 이게 돼지 대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이 큰 창자로 이거를 찜을 해요. 예, 약간 순대처럼. 돼지고기 다진 거를 이제 시래기를 넣어서 대창찜, 시래기 대창찜을 만들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인 대창에 비타민이 풍부한 시래기가 더해지면 영양 만점.
제가 내장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래기 넣고 고기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썰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간식으로. 내장을 유난히 좋아했던 시아버지를 위해 명희 씨가 개발한 요리랍니다. 속을 통통하게 채운 대창은 향긋한 솔잎을 깔고 쪄주는데요. 담백한 맛에 영양까지 꽉 찬 시래기 대창찜입니다. 아, 이거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이번엔 닭이 등장을 하네요. 청개 장닭이에요. 청개로 겨울 보양식 만들 거예요. 청개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닭보다 더 정성 들여 준비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돌려깎기로 무 모서리를 쳐내는 거예요. 긴 시간 조리잖아요. 무찜이니까. 그러면 일단 모서리 부분이 약간 뭉개질 수도 있고 그럼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드시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름하여 청개 무찜. 인삼보다 몸에 좋다는 겨울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요리입니다. 닭보다 무가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무에 양념이 배고 무를 때까지 푹 끓여지면 완성입니다. 달고 시원한 무가 별미인 청개 무찜입니다. 봄이 되면 명희 씨네 집에선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이거 도미예요. 여름에는 민어가 제철이면 봄에는 이 도미가 맛있을 때죠. 산란기인 5월이 되기 전 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도미는 조선시대 최고의 보양식 재료 중 하나였다죠. 사골국처럼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는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답니다. 미나리가 봄에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한솥 가득 봄이 담긴 도미 미나리국입니다. 이렇게 이쁜 딸 줘갖고 고맙다고. 같이 농사짓고 같이 만들어 더 의미 있는 밥상입니다. 내가 짤을 다 해보네. 그리고 일단 힘이 돼요. 가족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끼고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자식을 이렇게 끼고 일을 하니까 훨씬 좋죠. 자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좋죠. 네, 행복하죠. 네, 예부터 잡곡산지로 유명한 경북 예천. 네, 팥고르기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쪽도 아버지, 저쪽도 아버지. 어째 좀 이상하죠? 딸이 여기가 살아서 이사 왔다고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남이요. 전남? 네. 여기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경상도는 못 오나요? 모처럼 만나면 어색한데 자주 만나니까 어색한 그런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야, 되게 보기 드문 경우인데. 드문지요. 네. 4년 전 딸 부부를 따라 귀농해 잡곡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양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니 그 모습이 궁금해서 찾습니다. 가족들은 쉬지 않고 봄나무를 수확 중이네요. 아이고 반갑시다. 아이고 가족들이 모두 여기 나와 계시다고. 그런데 바깥은 겨울인데 여긴 완전히 또 봄이구만.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소송채입니다. 소송? 예, 소송채라고 청경채 비슷한 채소인데. 청경채? 예, 비슷한 채소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건 한 번도 못 먹어본.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우게 나오는데 아름답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소송으로 나왔구만. 소송채. 예, 소송채. 이야, 아유 고마워라. 두 손으로. 고마워라. 아유. 이야, 이게 소송채구만.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 응? 고마워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일가를 이뤄서 사신다니까 그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참 염려도 많이 했고, 염려하셨겠지. 네, 걱정도 많이 됐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진짜 용기 내주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선뜻 이렇게 모실 수 있었고 그래 네. 말이야. 그거 참. 함께 농사지으며 이웃에 살다 보니 사돈과 밥상을 자주 하는 게 일상인데요. 가족들만 모여도 음식 양이 잔치 수준입니다. 이거 저 삐에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좋다고 옛날부터? 예. 칼슘이 많다 그래가지고 늙으면 삐가 나 지금 다 꼬부라졌거든. 미꾸라지는 굵은 소금으로 몸에 점액질을 제거하고 해감한 다음 가마솥에서 2시간 이상 뼈가 무를 때까지 푹 과줍니다. 봄동 같은 생채소를 넣고 가루가 비린 맛을 없애는.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경상도식 추어탕이랍니다. 푹 고와 채에 걸은 미꾸라지에 채소를 가마솥 가득 넣은 후 가만 놔둬요. 김이 펄펄 오르도록 다시 한번 푹 끓여주면 말이 필요 없는 원조 보양식 봄동 추어탕이 완성입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 모임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도시 사는 자매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딸이 몇이래요, 사돈댁이? 8이요. 형제간에 저를 이래 우애 있게 살면 좋잖니까. 네. 예,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부모한테는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게 이게 제일 행복이래요. 그러게요. 예. 가족들이 주로 재배하는 건 토종, 팥. 종류에 따라 해먹는 음식도 다르답니다. 찰기가 많고 당도가 높은 잿팥은 떡고물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시루떡을 할 참인데요. 쌀가루는 찹쌀과 맵쌀을 반반 섞어 준비한 후 시루에 김이 오르면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앉힙니다. 친정에 무슨 행사 있으시면 꼭 깜빡 오셔서 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금 나이 드셨어도 정말로 그래요. 예. 한국 좀 덜으셨네. 시집 잘 보내. 아 정말이에요. 건강하세요, 사돈. 예부터 팥시루떡에는 애군을 막는 의미가 있어 이사, 개업 등 뭔가를 시작할 때 해먹는 떡이라죠. 맛있게 잘 됐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한 해 농사의 풍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디다가 놓을까요? 자매들이 음식 준비에 손을 보태겠다 나섰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 이거 고뎀입니다. 고뎀이? 예, 옛날 고대 묘에서
예, 종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 토종 쌀인데 예,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뭐 흑미처럼 이래 많이 배진 않고요. 예, 요거 그대로 이래 남아 있습니다. 색은요. 고대미에는 노화 방지에 좋은 폴리페놀이 많이 들었다는데요. 무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답니다. 무는 소화가 잘 되니까 이 약간 현미처럼 겉이 이렇게 거친 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 흡수를 돕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밥을 짓습니다. 맛에 영양까지 그만인 고대미 무밥입니다. 달래 넣고 달래 소성채랑 지금 봄송이랑 예, 지금 나는 달래예요. 그 청경채 뭐 그런 종류 있죠. 그거보다 좀 더 아삭아삭하고 예, 약간 수분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매실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네, 한 그릇 가득 봄이 찾아왔네요. 이번엔 양가 사돈이 함께 가족들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한답니다. 보양식이 좋죠.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촌에는 계속 일해요. 마늘 뚫고 해야 되지. 밭에 거름 깔아야 되지. 이제는 계속 일 나와요. 잘 먹어줘야 건강하게 일을 하지. 닭백숙을 만들 모양인데요. 닭과 궁합이 좋은 약재인 황기, 인삼은 기본. 녹두예요. 녹두가 해독제도 되고 녹두가 그렇게 좋다요. 찹쌀. 닭백숙에 백미인 찹쌀도 빠질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닭에 기력 회복에 좋은 문어도 통째로 넣어줍니다. 양가 어른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한방 문어 닭죽이 탄생했습니다. 너 할 일 엄청 많아. 넌 이제 이만큼만 먹어라. 무슨 요리를 하려는지 자매들이 전부 반죽을 미느라 난립니다. 운동하잖아. 나는 뭐라는데? 정말로 그때 세상만 해도 또 아들이 제일 선우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혹시 아들일까? 역시나 딸이네. 혹시 아들일까? 역시나 딸이네. 그때부터 내 역시나. 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대식구의 매 끼니를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그나마 자식들의 줄인 배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었던 게 이 팥 칼국수였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던 착한 딸들입니다. 가족이 많아서 정말 해주고 싶은 걸 만족스럽게 못 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학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마음에 미안하고 항상 사랑해. 사랑한 마음은 항상 있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안 계시지. 부족했지만
함께 나누는 기쁨도 알게 해준 추억의 한 그릇입니다. 온 가족의 마음이 담긴 보양식 밥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리 유서방은 자, 우리 유서방 먹고 있는 사위사랑은 역시 장모님. 자, 우리 유서방.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죠. 당장 많이 빼서. 맛있어요? 힘이 나요? 양쪽 부모가 다 계시면서 그렇게 결심하시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이든 같이 할 수 있어서 예, 즐겁고요. 하고 예, 저희 은율이도 장모님 자녀들은 사랑받고 이래 예,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 양부모님인데 참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양쪽 부모 다 모시고 사니 그 행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반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이루어낸 행복입니다.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의 시련도 봄날의 행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곁에 있어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일 겁니다. 사전에서요, 사랑한다는 뜻을 찾았더니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